자, 보세요. 이게 지금 초록으로 굉장히 균일하게 싹 깎이고 있어요. 깔끔합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K맨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 가데나 시레노시티 로봇 잔디 깎기를 사용해 왔는데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Q&A 형식을 빌려서 그동안의 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지금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잖아요.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또 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꼼꼼하게 잘 잘리나요? 네, 답변은 상당히 꼼꼼하고 아주 균일하게 잘 잘립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쓰는 우리 가정용으로 쓰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록 움직이는 방향은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 로봇 청소기도 똑같이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그런데 아주 이 컴퓨터가 이 로봇 잔디 깎기 안에 컴퓨터가 모든 경로를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고 반복적으로만 깎는 게 아니라 정말 균일하게 그 빠진 곳 찾아가서 다 깎습니다. 아주 균일하고 아주 고르게 아주 일정한 높이로 세팅해 놓은 그 잔디 높이대로 아주 일정하게 잘 깎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봇 잔디 깎기가 똑똑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 배터리 충전하러 얘가 혼자서 가잖아요. 작업을 딱 멈추고 충전한 데까지 얘가 혼자 가서 충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충전이 다 끝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 주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가 떨어져서 멈춘 구간 있잖아요. 거기까지 얘가 혼자 찾아갑니다. 처음 멈췄던 데까지 얘가 혼자 가서 거기서부터 작업을 재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업 구간이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충전이 끝나면은 그 지점까지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거 똑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얘가 혼자서 다 그냥 막 움직이는 거는 뭐 사방팔방 뭐 지그재그지만 얘가 다 기억하고 경로를 얘가 다 인식을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난번 영상 제가 참고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데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잔디가 이 자라는 생육기에는 얘가 거의 매일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루에 11시간 동안 충전하고 작업하고 충전하고 작업한 이 11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는 아마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졌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배터리의 적정한 교환 주기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한국 가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에서 지금 판매 가격이 배터리가 15만원입니다. 15만원. 15만원, 4년에서 5년 쓰고 배터리 15만원짜리 하나 갈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충전식 전동 공구 배터리도 웬만하면 다 이 정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쓰는 그 엔진식 잔디깎기만 해도 소모품 비용이 쏠쏠하게 나갑니다. 뭐 엔진 오일도 교환해 줘야 되죠. 그리고 에어 필터 교환해 줘야 되죠. 휘발유 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 4년에서 5년 쓰고 로봇 잔디깎기 배터리 15만 원? 이거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 로봇 잔디깎기에는 뭐 엔진 오일도 필요 없고 뭐 에어 필터도 필요 없고 뭐 휘발유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봤을 때 배터리만 이 정도 가격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면은 15만 원이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깎기의 높이 조절도 되나요? 그러니까 잔디 높이, 원하고자 하는 잔디 높이도 세팅 가능하냐 이 질문이죠. 당연히 됩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잔디의 높이를 2cm부터 5cm까지 0.5cm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cm, 2.5cm, 3cm, 3.5cm 이런 식으로 해서 5cm까지 이렇게 쭉 잔디의 높이를 지정해서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저는 3cm로 돌렸는데 살짝 좀 짧다 싶어갖고 지금 3.5cm로 좀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시고 적정한 높이, 여러분 잔디밭에 적정한 높이, 잔디 높이를 찾으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우리 집 정원의 잔디 높이를 네네네.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잔디 높이 5cm로 표시가 됩니다. 센티미터 5cm부터 7단계로 해갖고 4.5cm, 4cm, 3.5cm, 3cm. 또한 3cm 보통 3cm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뭐 기계에도 무리가 없는 정도가 3cm로 이걸로 이렇게 간단하네. 네네. 그리고 쓰시다가 혹시 뭐 잔디가 좀 더 짧으면 좋겠다라면 요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3cm로 가장 많이 쓰신 게 3cm인가요? 3cm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원의 파고라나 잔디밭에 떨어진 장갑 등 장애물은 잘 피해가나요? 네. 가정용 그 로봇 청소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보시면은 움직이다가 이렇게 장애물과 살짝 부딪히면 바로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에 파고라나 화분 그리고 뭐 기타 고정형 장애물이 있다면은 당연히 딱 부딪혔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알아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뭐냐면은 그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살짝 부딪혀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부딪혀서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잔디밭에 예쁜 꽃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작물을 경계 없이 심어놨단 말이죠. 그냥 잔디밭에 이렇게 그 화초 같은 거 심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화초나 꽃을 딱 쳤을 때 세게 장애물이라고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얘가 꽃인지 잡초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쵸? 로봇이 구분 못하니까 당연히 꽃인데 잡초로 인식하고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예 그쪽으로 못 가게 경계를 확실하게 지정해 놔야 합니다. 그래야 꽃들을 치고 안 지나가잖아. 깎아버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점 같아요. 이 제품에. 이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모두 그 전선으로 이루어진 경계선 있잖아요. 안내선. 그 경계선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땅에다가 이쪽은 오지 마시오 하는 식으로 구획을 정확하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은 웬만하면 모두 이 경계선으로 삥 둘러갖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부딪혀도 되는 고정물은 당연히 그냥 놔두시고요. 얘가 부딪혀고 그냥 딴 데로 후진해서 방향을 바꿔서 알아서 피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피해가나? 그래도 부딪히고 이렇게 살짝 피해가요. 하지만 정말 작물이나 꽃처럼 아주 민감한 그 손상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반드시 주변에 경계선을 둘러서 아예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구획을 확실히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 그 설치기사님이 방문해서 이 설치한 거 그 무료 방문해서 설치해 주시잖아요. 그 설치기사님 오시면은 여기 화단 이쪽에 있는 이쪽 꽃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못 오게 이쪽 삥 둘러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나눠서 설명을 잘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관공서나 학교에서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예.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로봇 잔디깎기는 리프팅 센서 그리고 틸트 센서 같이 도난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가려고 이 기계를 들면 작동이 자동적으로 딱 멈춰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는 이 다시 작동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비밀번호 4자릿수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작동이 돼요. 그래야 도둑이 훔쳐가도 예, 그게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도둑이 훔쳐가 왔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 방지 시스템 때문에 얘를 뭐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딱 멈춥니다. 반드시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공서나 학교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곳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로봇 잔디깎기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특히 뭐 어린애들 굉장히 신기해서 막 지나가다가 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와 로봇이 잔디도 깎네 하고 막 잔디밭에 들어와서 잔디깎기를 막 이렇게 만지작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지작거리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얘가 딱 멈춰. 뭐야 왜 멈추지? 하다가 그냥 가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작동 스위치를 다시 눌러도 안 움직입니다. 왜? 반드시 비밀번호 4자릿수를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리자를 불러야죠. 관리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뭐 CCTV를 보든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멈춰있네 하고 와서 비밀번호를 눌러줘야 합니다. 요거 이렇게 되면 관리자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멈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이렇게 어린애들이 좀 이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잔디 경계를 절대 넘어오지 않게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뭐 경고, 잔디밭 출입 금지하고 뭐 이렇게 삥 둘러놨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예. 괜찮지만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디밭을 막 넘어다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공장소나 학교라면 잔디밭 출입 금지하고 확실하게 예, 경고를 하시든지 아무튼 확실하게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셨죠? 자, 6번째. 네, 소모품은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 처음에 배터리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타 중요한 소모품이 뭐가 있냐면은 그 커터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보시면 굉장히 작은 날 3개가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거 3개가 그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이라든지 바닥에 어떤 자갈이라든지 이런데 막 부딪히고 뭐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마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모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확인한다기보다는 뭐 어느 날 좀 이렇게 제대로 안 잘린다 싶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끔씩 한번 이렇게 들쳐 보실 때 한번 들쳐 보실 때 날이 많이 상했다 싶으면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뭐 2년, 3년 쓰다가도 날이 괜찮으면 안 가르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좀 이렇게 마모가 돼 있다 싶으면은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 커터칼도 역시 한국 가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9개 그 날 9개짜리 들어있는 세트가 있거든요. 그 세트가 3만원입니다. 3만원. 그러니까 한 번에 갈 때 날이 3개씩 들어있으니까 3개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9개 들어있으면 총 3세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3만원에. 그러니까 한 번 가는 비용은 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짜리 한 번 사시면은 총 3번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는데 만원이면요. 굉장히 싼 거예요. 예, 일반 잔디깎기의 날 교체 비용에 비하면은 상당히 싼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교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였다가 풀렀다가 다시 조이면 돼요. 그 날을 상시적으로는 구비해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만원짜리 한 번 사면 뭐 꽤 몇 년 동안 뭐 아무 문제 없이 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뭐 소모품 이래봤자 뭐 배터리와 날 정도가 있겠네요. 예, 아셨죠? 전반적으로 이 제품의 소모품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예, 확실히 저렴해요. 자, 7번째 질문 볼게요. 네, 잘리는 폭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잘리는 폭은 16cm입니다. 16cm. 한 요 정도씩 계속 잘리는 거예요. 이만큼씩이니까 매일같이 하루 11시간씩 쉬지 않고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충전 시간 빼면은 뭐 한 5시간 정도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반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씩 계속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은 좁지만 워낙 작업 시간이 길고
또 그리고 컴퓨터가 정확하게 경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아주 고르게 잘린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 가데나 실레노시티 로봇 잔디깎기가 얼마나 고르게 잘리는지 비교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찍은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8번째, 경사가 있는 지형은 깎을 수 있나요? 이 경사는 이 제품의 재원을 보면은 35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사가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뭐 35도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일정하면은 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고 뭐 일정하게 내려간다든지 일정하게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아주 짧은 구간을 이렇게 막 30cm마다 울퉁불퉁 이라든지 낮은 경사지만 울퉁불퉁 돼 있고 막 아무튼 지형이 좀 고르지 않다면은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바닥이 울퉁불퉁 하면은 그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뭐 배터리 충전하러 오는 시간이 더 길지 작업 시간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또 이 울퉁불퉁 하면은 날이 그 울퉁불퉁한 곳에 닿을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빨리 소모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좀 고르게 평평하고 경사 구간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일정한 경사가 있는 곳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름 요걸 좀 주의해야겠다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사용해 보니까 가장 주의하실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잔디밭에 그 장애물은 얘가 다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중간한 높이의 장애물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디딤석 있잖아요. 저희 집도 뭐 현무암으로 된 디딤석이 있는데 이런 디딤석이 원래는 이렇게 잔디밭 밑에 땅을 살짝 파서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디딤석이 잔디밭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딤석이 꽤 있어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디딤석이 몇 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디딤석의 높이가 어중간해서 이 로봇 잔디깎기 이렇게 온단 말이죠. 로봇 잔디깎기가 디딤석에 딱 부딪히고 뒤로 가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이 로봇 잔디깎기가 살짝 와서 쿵 하긴 해요. 그러면 얘가 망설여. 어떻게 망설이냐면 요거를 피해갈까 타고 넘어갈까 망설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에라 타고 넘어가 버리자 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럼 이렇게 막쑥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여기서 막 앵간 힘을 쓰는 게 느껴져요. 보여요. 얘가 막 낑낑대요. 막 그거 막 타고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도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빠졌다가 다시 일루도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높이가 어중간하면 탕 부딪히고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타고 넘어갈 만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 날이 돌을 살짝 긁는 그런 막 찡 하는 소리도 가끔씩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날이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디딤석을 아예 못 오게 흙으로 이렇게 아예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디딤석 같이 아니면 디딤석이나 뭐 다른 장애물이 뭐 보도블록 같이 아무튼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어중간한 높이의 장애물은 가급적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꼭 그 장애물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처럼 흙으로 디딤석 앞을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주세요. 타고 넘어가도 쉽게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흙으로 이렇게 주변 디딤석 주변을 메꿔 주세요. 아니면은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안내선 있잖아요. 경계선을 경계선을 확실하게 아예 이 디딤석 근처로 못 가게 아예 구획을 나눠줘 버리세요. 경계를 아예 나누어 주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것보다는 이렇게 어중간한 높이라면은 흙으로 이렇게 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봇 잔디깎기는 매일 아주 그냥 미세하게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1, 2mm 수준의 아주 몇 미리 안팎의 아주 짧게 깎으니까 요 부산물들이 잔디 사이사이로 떨어져서 쉽게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있기 때문에 이 굳이 긁어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 만약 정전이라든지, 근데 요즘은 정전이 별로 없죠. 아니면은 뭐 동물이 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얘가 멈춰요. 작동을 멈추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번 멈췄는데 얘가 주인이 이 멈춘 거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알아서 맨날 이렇게 잘 움직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알아서 잘 움직이겠지, 뭐 지금 충전하나 보다 하고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막 열흘씩 지난 후에 아차 이거 멈춰 있었구나, 그제서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비밀번호를 눌러서 재작동을 시켜요. 이럴 때 열흘씩 이렇게 장기간 멈춰 있다 재작동을 시켰을 때는 그 잔디의 그 예지물들이, 잔디의 길이가 이미 좀 자랐기 때문에 얘를 깎으면 긴 부산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긴 부산물은 가급적 긁어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처음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얘네들이 쌓이면은 잔디의 생육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예. 잔디는 나름대로 그 공기도 잘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깔끔하게 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돌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긴 부산물이 쌓이지 않도록 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요거는 뭐 주의할 점까지는 아니고 뭐 당연한 건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잔디밭에 그 한켠에 밤나무 두 그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가을 되면 뭐 밤송이가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송이가 뭐 익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바람에 날려서 9월만 돼도 이렇게 바람 많이 불면 막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조그만 밤송이들이요. 그리고 또 여름철 태풍 이런 거 지나가면 정원에 뭐 이렇게 뭐 나무들 그 기르시는 분들은 나뭇가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지나가면 아무튼 잔디밭이 막 되게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막 이것저것 많이 떨어져 있고, 막 쓰레기도 날라와 있고, 막 비닐봉다리 날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그 정원 관리 기본이죠. 당연히 깨끗하게 치워주시겠지만, 아무튼 이 잔디깎기가 이 작업하는데, 알아서 작업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은 아무튼 바로바로 치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알아서 당연한 거니까 잘 하시겠죠. 자, 이렇게 제 경험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요 로봇 잔디깎기가 작업한 구간과 제가 최근에 로봇이라네, 엔진 잔디깎기로 제가 직접 깎은 구간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 단면이 어떤지 보시면은 로봇 잔디깎기가 어떻게 깎는지 확실히 비교해서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뭐 사람이 깎은 거하고 로봇이 깎은 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민이었습니다.